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명을 상회하며 전주 대비 증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감소했다. 34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일주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예상치 274만 명을 하회하며 전주 대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8월 무역수지 예상치가 하회한 결과치를 보여주었고 적체폭 또한 확대가 되었다라는 내용과 국내에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장과 간담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의 상환 유예를 합의봤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서 222조 원 규모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22년 3월까지 해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절묘해요. 대통령 선거 시점에서 거의 가까운 부분까지만 딱 하고 끊어내는 전략, 약간 좀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22년도 3월까지 한다라고 해서 과연 여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저는 그거에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또 짧게 잡아놨던 이유는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염두에 두는 뭐 그런 메시지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노무라 증권의 한국의 3분기 성장률이 민간 소비 부진으로 인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에 힘입어서 호조를 보인 수출 지표가 대체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민간 소비가 부진했다면서 팬데믹 이후 최초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추이를 3.6%로 전망을 내놨고 인플레이션 전망 또한 서비스 물가 점진적 상승 및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21년도 2%에서 22년도는 조금 더 올려서 잡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때 되어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87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허리케인으로 인한 미국 주간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지표가 델타 변이 확산에도 호조를 보인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과 금 가격 추이는 1754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 경제 지표 엇갈린 흐름에 달러와 강세의 영향으로 그 하락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부분이고요. 유가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달러의 가치 상승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의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으로 인한 멕시코 지역의 원유 생산 회복 지연이 이번에 상승에 영향을 좀 주었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에이다 이더리움 킬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에이다가 암호화폐 차별화되는 점은 사용자 요소 기술이 철저한 학술적 검증으로 거쳤으며 확장성 향상을 위해 POS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인 우로보로스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주총에서 주식 지분율에 비례해 의사결정권을 가지듯 우로보로스 개별 노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수에 비례해서 생성 권한과 검증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지분 증명은 지분이 많을수록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즉 회사에 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경제적 동기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에 따른 그런 개선 내용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런 형태로 일단 진행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내 3대 거래소 거래량 변동 추세 동향을 보게 되면 자, 전 세계 1위 바이낸스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평일보다 기본적으로 크게 줄어든 주말
고려하고 국내 거래량이 1천억 원 이상의 3대 거래소 최근 1거래량 변동 추세를 내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다. 19일 기준으로 2시 현재 1거래량이 최근 7일에서 10일간 변동 추세 점검을 해봤는데 업비트 4조 원, 빗썸 1조 원, 코인원 0.2조 원 정도가 나왔다. 그렇지만 시장이 계속 버텨주어야지만 계속 유지가 가능하겠죠. 댓글에도 업비트 빗썸 10배 날 줄 알았는데 많이 따라잡힌 것 같다. 댓글 부분을 또 보아도 제가 저번에도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미 K뱅크와 쎄쎄쎄 하면서 충분히 그 효과를 다 받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규 코인 투자자 가입자가 400에서 500만 명 증가할 때 가장 수혜를 봤던 곳이 K뱅크 부분이었고 농협은 거의 불가하거나 안 해줬다. 그래서 업비트와 K뱅크가 같이 조금 성장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코인 수에 따라서 영향이 있었는데 업비트는 일거래량이 폭발한 순간부터 배가 불러서 추가 상장 일체 금지로 일거래량이 폭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현재 100개여도 추가 상장 없이 유지 중이고 빗썸은 200개여도 특급법 이슈에도 자코를 제외한 메이저는 꾸준히 상장을 해오고 있다. 업비트가 거래량을 계속 줄어든다면 할 수 있는 것은 특급법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거래량을 다시 올리고 국내 1위를 유지하는 형태를 아마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또 돌려 펌핑 부분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에이다의 썸이 2021 티저 부분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9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때 좋은 소식이 더 나와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9월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라는 코인이 뭐야 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미국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경기 판단의 중요 지표가 바로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9월 12일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를 상승을 예상을 했지만 실제 0.7%에서 발표가 나왔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고 테이퍼링 발표가 확실하다고 예상을 나왔는데 이때 14일 기준 물가지수를 또 발표를 했는데 0.3%의 상승에 그쳤고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소비자를 느끼는 물가 수준인데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물가 수준의 테이퍼링을 서둘러야 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코로나가 좀 걸리게 되는데 18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4만 명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많은 숫자지만 진 2주부터 8%씩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이 주춤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다. 그래서 확진자가 95% 이상 전염성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고 사망자가 폭증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FOMC가 결정되는 그 시점에서 크게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 이제 보게 되면 9월 23일자 기준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좀 주어야 되는데 거의 또 축소식이 절묘하게 끝나는 시점에서 딱 나오는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완벽하게 전환하는 시점을 보여주어야지만 우리한테 상당히 그나마 좀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때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 주었을 때 약간의 기간적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10월 달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유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시점이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는 적정량만큼 어느 라인대를 좀 지탱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악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주요 주가지수 추이도 별로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아시아 시장 측면은 거의 다 뭐 추석 시즌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중국과 홍콩 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럽 시즌 쪽도 별로 좋지 않은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헝다 그룹에 따른 약간의 걱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뭐 저번에도 저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기타 정보를 들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을 그대로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도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고, 그게 오히려 추석 시즌이 좀 겹쳐서 어느 정도 그 전체 거래량이 좀 많이 줄다 보니까 그게 코인 시장에도 좀 미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헝다 그룹에 대한 사이즈를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이걸 망하게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조건부 형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수장 교체 형태로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거니와 아니면 약간의 구조 조정을 좀 거치면서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파산시키면 일단은 직접적인 부분으로 300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진핑 3섬 준비에 있어서 별로 좋지 못한 실정이죠. 그리고 추석 시즌이 겹쳤기 때문에 결코 이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금에 이걸 건드려야 될까? 그리고 또 이런 불확실성이 만약에 많이 남게 되면 올림픽의 영향도 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의 좀 이번 형태가 25일 정도에 또 1차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만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코인 시장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25일 때 어떤 스탠스가 나와주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방어를 만약에 실패를 하면 2차 방어를 라인 때도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2차까지 방어 못하면 뭐 부도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부스러기를 만들 필요성은 없다. 그냥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길들이기 하기 위한 그런 흔드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약간의 좀 내실 다직이나 약간의 좀 정리를 조금은 해놓고 가고 싶다. 올림픽 끝나고도 아시안게임이 곧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굳이 이거를 판을 키워서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뜩이나 코로나에 따른 변수가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는데 굳이 이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사회적 비용을 많이 만들어 봐야 중국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아무래도 이거일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코인 미칠 것 같아. 계속 막 내려가. 내려가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라고 아마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V자가 나왔던 분들은 약간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리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라.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약간의 나는 좀 어떻게 보면 야수의 심장처럼 그런 형태로 딜을 하실 거면 이때부터 이 기간대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베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누구 탓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본인만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크게 무조건 거의 다
V자가 나왔던 코인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아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단계는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구독자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뭐 리플이나 네오나 뭐 이오스가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 저의 지금 수익권이 조금 그렇다. 그럼 지금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해서 메일로 써주셨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뭐 희망을 드리는 것보다 저의 생각을 그냥 공유를 드리고 그게 꼭 정답은 안 된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조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제일 큰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떨어진다 오른다 그렇게 제가 조정이 되면 제 구독자 이 정도에서 안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좀 실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냉철하게 보면 이 구간에서 여기에 있는 이 기간 동안, 이 오래 남아져 있는 이 2, 3개월 동안 내가 야수의 심장으로 만약에 베팅을 했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못 뺐어. 더 많이 내려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존보가 알아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진짜 이름도 거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코인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고서야는 대부분 시총이 못해도 1조 원 이상짜리 아니면 5천억 원 이상짜리면 거의 다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뭐라도 좀 재료가 있고 그러면 알아서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패턴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그 시간을 버려가면서 존버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장 돈을 써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야수의 심장에 있는 이 2개월에서 3개월 이 기간을 딜을 던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에서 수익권이 나왔던 분들은 오히려 여기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다 올라왔는데 이 올라왔던 그런 형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힘이 좋았던 코인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다 줬어요. 줄 만큼.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결정을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더 욕심을 내지 말고. 왜냐면 여기에 불확실성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에 따른 변수는 그 누구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고서야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이 시간에서 머물러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매우 적잖아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서 끊어치시고 좀 더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 좀 지켜보셔라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욕심을 낼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호재가 하나 정도 있는데 그걸로 얼마만큼 올려낼 것이냐에 따른 가능성은 존재를 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왜 높게 안 보냐? 이번 9월 달에 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이 하락에 있는 이 차가 그렇게 세게 나오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 라인대를 최소 못해도 최소 라인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곧바로 마지막에 바짝 올리면서 끝날 것이에요. 근데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니 적당하게 좀 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됐든 간에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뭐 보게 되면 국민연금 2054년
8대 사회보험보다 더 좀 그렇다. 재정 부분이 더욱더 빨리 고갈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 구독자의 대부분 연령대가 거의 누나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40, 50대 분들이 제일 많은데, 나는 상관관계가 없지 라고 하지만 이게 좀 더 땡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5년, 그러니까 대략 5년에서 6년 정도가 되면 재정이 4대 보험 재정 비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국민연금 가지고 먹고 살 생각은 애초에 하지를 마세요. 어차피 국민연금과 연동을 해서 이미 다 공제하고 줘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 별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보도 여기다가 녹여갖고 건보를 빼고 줘요. 예, 그리고 이게 더 땡겨지고 그만큼 납입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게 되면 건보나 노인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도 적자 비중이 워낙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 라인대가 넘어가게 되면 전체 월급의 소득 대비 대략 25%가 넘어가게 되고요. 2060년도가 되면 제 나이가 거의 70대, 60대에서 70대가 될 건데, 그때 되면 월급 대비 6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은 지금 상황에서 연금 계약 안 하고 건강보험 다시 재편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하지 않고 조정 없이 그대로 이행을 했었을 때 경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오히려 지금의 건강보험에서 더욱더 확대 제정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기서 좀 더 조정을 해서 최소화 형태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보는 실업자가 된다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내야 돼요. 네. 그리고 다 재산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갈수록 내 재산 대비도 그만큼 방어를 하려면 재산 대비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쉽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골이 하나가 있죠. 세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금에 따른 유지비를 내줘야 되는 게 훨씬 심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30대는 국민연금 바라볼 필요성이 없거니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충당하려고 하면 세금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여유 축적 기금이 더 많이 필요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부동산으로 연결했던 3040 세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도 기사에서도 빚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장기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어차피 공시지가 적용이 90%를 적용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대 보험 추이에 따른 유지비도 올라오고 각종 물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뭐 기타 또 세금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 직장에서 연골로 샀던 부분에 따른 그런 소득 대비에 따른 그런 여유율이 상당히 힘드는데, 여기서 서울 집을 많이 사서 좀 올랐다고 칩시다. 근데 이미 내가 내 방에서 깔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소득 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내 현금의 캐시플로우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나이 먹을수록 저는 현금 흐름표를 더욱더 중요하게 본다고. 왜 그러냐면 세금이 말도 안 되게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는 N빵이에요. 세금도 N빵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지 N빵이 비중이 떨어지는데 젊은 층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대다수에 있는 한국인들의 젊은 층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애를 낳지 않겠다. 낳지 않는데 이렇게 깊게는 생각을 안 하겠죠. 아무래도 낳지 않은 대신에 낳지 않은 대신에 그만큼 내 세금이 높아진다라는 것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 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세금이 가중치가 못해도 3배 이상, 체감상 4배 이상은 될 거예요. 왜냐?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아래에서는 안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가중을 이 유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재정이 돌아가게끔 하고 공무원 월급 주고 서비스와 이런 유틸리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최소 유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유지 비용을 나가기 위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관리 비용처럼 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비용이 들어가는 이 비용을 어느 정도 이 한정되어져 있는 이 인원한테 부담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멀어 보일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는 되게 10년, 뭐 20년 많이 남았잖아. 이게 체감상 내가 젊고 건강하니까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좀 그러하는 게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생각보다 더 빠른 패턴으로 투자에 따른 눈을 좀 뜰 필요성이 있고 약간의 이제 저보다 형 누나이신 분들은 얼마만큼 절세를 잘 할 수 있냐 그리고 얼마만큼 돈을 벌었으면 잘 지켜낼 수 있냐 이 패턴으로 맞춰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계신 분들은 어떤 패턴으로 가는 게 많냐면요. 여기에서 빠르게 어떻게 해서든 이 해당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럼 이 패턴을 또 찾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나에 대한 한계점 부분을 좀 돌파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한계점이라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거는 잘 눈에 안 들어오죠. 뭐 그냥 깔짝깔짝 하는 거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할 거면 그냥 미친 듯이 하든지 그래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되고 내 그 한계점이 좀 도달을 해도 거기서 약간 슬럼프 겪으면 안 되고 무조건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서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 뚫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왜 뚫어내지 못했는지 이유를 보고 내가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빠르게 판단과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안 보이면 또 다른 부분으로 빨리빨리 돌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생산성을 좀 봐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공부나 무엇이나 뭐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일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생산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가성비라고 하죠. 즉 효율성. 효율 대비 생산성이 매우 좋아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똑같습니다. 효율 대비 생산성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오히려 성적이 잘 나오죠. 조금만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누구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일반 친구 대비보다 제품 10개 더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런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투자를 할 때도 1차원적으로 그냥 그래 이거 샀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도 그냥 대응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전략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투자에 대한 형태도 투자의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빨리 돈을 모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좀 더 많이 팔 수가 있지 이런 생각에 따른 개선을 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산성에 따른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계속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꼰대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건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 공부의 스펙트럼이 커지면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그 보는 안목이 커지게 되고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그 공부의 양이 작으면 그 스펙트럼이 작습니다. 작으면 그만큼 볼 수 있는 시야도 좁겠죠. 그러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단과 결정에 따른 미스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면 생각과 판단에 대한 기준점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그만큼 빠져나갈 수 있는 엑시트가 있어요. 실패를 한다라고 해도 그 다음 플랜 B, 플랜 C 전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전략을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기간 대비 효율성이 안 나온다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어떤 전략을 또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돈은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좀 더 어렵게 돈을 번 만큼 그만큼 그 값어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돈을 또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또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석 때 또 여러 댓글들이 있는데 다 뭐 존중을 하고요. 저도 이번 여러 댓글을 좀 많이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지금 더 괜찮은 콘텐츠를 더 많이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상황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왜냐면 인터넷 속도가 나와야 그만큼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리포트 뭐 얼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 속도가 정말로 안 나옵니다. 40KB 밖에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 다운을 받는다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중간마다 VPN이 끊기면 또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저도 복귀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많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점은 계속 제가 과제로 좀 잘 풀어나가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도 최대한 더 많은 공부량을 늘리는 시간을 저도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대비보다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못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일요일이나 뭐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마 영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휴무 같은 부분도 잠시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는 또 나태해졌냐? 그러시지 마시고 저도 공부량을 높여서 더 콘텐츠의 양을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좀 댓글을 많이 읽어보면서 또 느낀 게 많이 있으니 그런 쪽으로 좀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